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 중에 11번째 이야기네요. 제가 11번을 읽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 책 속에서 국민 구급 침뜸과 중풍 없는 나라를 위하여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부 초기 침구사 양성제도를 폐지하는 바람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침뜸을 알리고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도서 상감 벽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침뜸과 뜸쓱 쌈지를 들고 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 몇 년 전부터는 국회에서 침뜸 진료실을 만들고 진료 요청을 해와서 의료봉사를 나가고 있다. 이제 국회에도 침뜸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직원들 중에는 침뜸을 배운 사람도 적지 않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현숙 의원이 침뜸을 열심히 배우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어느 날 국회 침뜸 봉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다. 침뜸을 배운 국회 사무처의 국장 한 분이 침으로 응급조치를 했는데 얼른 깨어나질 않는다며 나를 급히 불렀다. 달려가 환자의 상태를 보니 침으로 응급치료를 잘 해놓아 목숨이 끊어지거나 몸의 반쪽을 못 쓰게 될 고비는 넘긴 상태였다. 그러나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데다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어 있었다. 나는 침을 몇 군데 꽂아놓고 보통 중풍 7대 요혈에 백회, 곡빈, 견정, 풍시, 현종, 다리에 삼리열, 곡지열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한 장씩 뜸을 떴다. 뜸을 뜨고 잠시 기다리니 안색이 돌아오면서 팔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석 장씩 뜸을 떴다. 뜸을 뜨고 몇 초 지났을까? 정신을 잃었더니가 정신이 깨어났다. 그 국회의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부터 지금까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한 보좌관이 다급하게 찾아왔다.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이 졸도를 했다는 것이었다. 서둘러 갔더니 혼수가 되어 비성으로 코를 골고 있었다. 졸도한 사람은 우선 각성을 시켜야 한다. 각성을 시키기 위해 구급으로 사혈을 하려고 새끼손가락 끝에 소택을 삼능침으로 찔렀다. 막 피를 내고 닦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들어와 침으로 나을 것 같으냐며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그러더니 나 땡땡땡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되풀이하며 환자를 흔들어댔다. 그가 하도 의학스럽게 구는 통에 나는 환자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빨리 처치를 해야 하는데 하면서 그가 하는 양을 보고 있는데 119 구급대가 도착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병원으로 실려간 국회의원은 뇌수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쪽으로 부축을 받아 다녀야 하고 말도 하지를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병원에서 태어난 뒤 필자가 구급으로 사혈을 해서 그나마 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국회의원이 부축을 받으며 침뜸 치료를 받으러 왔다. 약 반년 이상 침뜸 치료를 받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말도 하게 됐고 혼자서도 다닐 수 있게 되긴 했다. 사실 더 위중했던 이는 아침에 쓰러진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뇌출혈이 심했다. 하지만 금방 치료를 제대로 해놓으니 괜찮았다.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는 치료보다 구급이 급하다. 먼저 쓰러진 국회의원은 국회 사무처의 국장이 십선혈을 위급할 때 쓰는 혈자리 또는 처방으로 10손가락 말단 부위를 찔러 사혈을 했고 두 눈썹머리 연결점의 중간 지점인 인당혈과 코와 윗입술 사이의 인중혈에도 사혈을 했다.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긴 뒤에는 중풍 7대 유혈에 치료를 하면 된다. 깨어난 국회의원은 구급혈을 적절하게 쓴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았지만 본인이 원해 몇 차례 치료를 받았다. 한 사람은 제때 구급을 침뜸 치료를 받아 건강하고 다른 한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해 거동이 불편해진 것을 보면서
나는 침뜸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예부터 중풍은 병중지왕이라 했다. 고의서에서 풍자는 왕자라야라고 하였듯이 왕자야라고 하였듯이 병중에서 나쁘기로 우뜸이다. 빨리 낫지도 않고 빨리 죽지도 않으면서 남을 괴롭힌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석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전 가족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 중풍이다. 중풍이란 한 번 왔다 하면 아무리 잘 치료한다고 하여도 그 흔적은 남아있다. 따라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중풍 위험이 높은 동맥경화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뜸자리를 정하여 주면서 뜸을 뜨게 한다. 뜸을 꾸준히 뜬 사람 중에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도 중풍으로 고생한 사람도 없었다. 뜸을 뜬 사람들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모든 혈액 성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거나 좋아졌다고 한다. 혈관도 피가 만들어낸 것이라 탄력 있는 혈관은 높은 압력이 가해져도 잘 터지지 않고 잘 막히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뜸은 각종 중풍의 확실한 예방책이다. 또한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를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침뜸술을 사람들이 상식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기를 바란다. 나는 인명구조의 한 방법으로 구급침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공호흡이나 부목을 대는 방법은 가르치면서 그보다 훨씬 쉬운 구급침을 가르치지 않는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구급침과 뜸은 중풍 없는 나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임에 분명함에도 말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러니 딱 떠올랐던 생각들은요. 뜸이 주는 효과, 혈액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적혈구를 생성해 주거나 백혈구를 생성해 주고 또 적혈구, 백혈구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혈소판이라는 게 있죠. 뭐 또 T세포라고 하는 대식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균들을 잡아먹는 균이 있죠. 사실 우리 몸속에는 나쁜 균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일그러졌을 때, 즉 불균형을 잃었을 때 발병이 생긴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제 대식세포가 줄어들었거나 적거나 할 때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식세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뚱뚱하신 분들에게는 날씬할 수 있게끔 지방을 태우기도 하고 또 너무 말라서 적당한 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역시 살을 찌우기도 하고요. 또 만성병에도 좋고 급성병에도 좋고 구급혈에도 좋고 정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눌러보셔서 내가 팔이 아프다. 아픈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부위에서 가장 눌렀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곳을 눌렀을 때 가장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뜸을 하시거나 침을 꽂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서 언제든 구급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침도요, 이 삭관하는 법이 물론 이제 한 손으로 저희는 배울 때 우측 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라서 한 손으로 침을 넣고 빼고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뭐 한 손은 관을 들고 한 손은 침을 넣고 해서 내 몸에 침을 바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 피부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구멍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이 근육이 이렇게 한 층 한 층 레이어드 되어 있거든요. 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근이 뼈가 근을
근이나 인대를 통해서 뼈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어쨌든 깊은 곳에 내가 뭔가 좀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폐첨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상관없습니다. 찔러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이 굉장히 두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충분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나오는 침들은 워낙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폐첨을 빼고요. 그래서 이제 폐첨 라인, 폐가 있는 부위를 빼고 나머지 부위들은 사실은 엉덩이나 이런 부위들은 깊숙이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참 노머드랜드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정 욕구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아무리 인정해도 그 인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 노매드랜드는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이 영혼의 고향인 집, 이동식 집을 통해서 자연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일을 찾아서 일도 하고, 그러나 집이라는 어떤 머무르지 않는 삶, 방랑자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영화관에서 관람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참 빈부격차 심하다, 살기 힘들다, 일자리 없다,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 시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다큐 같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이쁜 꿈 꾸시고 행복한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